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를 제가 또 오랜만에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다시 좀 저점을 찍고, 현재 이 저점 라인에서 그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살짝 걸리고 나서 반등이 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게 몇 프로냐? 한 저점 대비 한 1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시총이 큰 거에 비해서는 변동이 현재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아직 신규로 매수할 타점은 절대 아니다. 지금은 절대 매수할 때가 아니고 일단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뭐 매수와 매도 어떤 것도 아직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월봉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월이 대략 3주 정도가 남았고 만약 2월달 월봉이 지금 나오는 이 월봉 정도만 좀 지켜주면 그러면 저는 3월달부터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시그널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월봉 마감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주봉은 일단 양호하게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거의 조정다운 조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주봉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거든요. 야, 이거 저점 잡혔다 라면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막 주봉이 뜨고 막 주가가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한번 고점에 대한 뚜껑을 따고 나서는 좀 볼게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이런 데서 야, 이거 주봉 시그널 나왔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또 매수를 해요. 매수했는데 여기에 속은 물량들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지속이 되면 또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이 정도의 조정까지는 아니고 단기적인,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추세를 계속 만들어냈던 큰 추세 하나 혹은 작은 추세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총 다섯 파동의 추세, 그러니까 이 다섯 파동의 큰 추세를 하나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쪼개서 보면 이런 식으로 3, 4, 다섯 파동이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다섯 파동에 대한 파동이 끝나면 우리는 이런 A, B, C 조정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내가 수익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미국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장을 하면은 약간 병신 소리를 듣고 야, 누가 요즘 국장하냐? 다 미장 가야지. 미장으로 지금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지금 돈들이 계속 쏠려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나 대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다 보면 야, 그래도 엔비디아는 지금 사야 돼 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청개구리 스타일인지 몰라도 저는 이런 소식들이 이제 극에 달하고 진짜 미장으로 다 넘어가야 되고 국장하면 병신 소리 드는 딱 이런 시점에서 저는 무조건 이제 국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를 다 손절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 저만의 또 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이 과연 또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월봉상으로 이번 달 월봉이 그래도 괜찮게 끝나면 아직 기회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엔비디아를 만약 신규로 매수하라고 하면 저는 여기 이 100달러 깨지고 여기 지지라인 혹은 여기 구간까지는 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때 엔비디아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략 이 구간 정도. 아,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저희 구독자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주가가 딥시크가
그 쇼크로 인해서 급락이 한번 왔고 다시 한번 최근 뭐 아마존에서 이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결국 AI 쪽의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AI 칩은 아직까지 중요하구나라는 또 그런 기대 심리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지금 계속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어쩌면 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참여자의 힘이 흔히 말하는 기관이나 큰 돈들의 흐름들이 아니라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외국에서도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야금야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걸 좀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 반등 구간부터 올라오는 첫 구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일단 구름대는 그냥 완벽하게 이탈을 했죠. 네, 구름대는 그냥 이탈이 아니라 갭으로 완벽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흐름도 일단은 보고 있고, 근데 단타를 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를 이제 추세를 계속 먹으면서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자리는 진짜 위험합니다. 이 자리는 진짜 위험해요. 이 자리 위험하고 저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테슬라를 지금 엄청 사고 있거든요. 분명 중요 구간까지 깨지고 이게 구름대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 사러 가면 저 엔비디아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는 팔아야 될 때가 맞는 것 같고 엔비디아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엔비디아 이걸 하나 봐야겠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그 쇼트 플로트랑 쇼트 레이티오가 그렇게까지 높게 형성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 고점 라인에서 이 정도 선에서 이 쇼트 레이티오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치를 1을 넘고 올라가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리고 쇼트 플로트도 현재 소폭이나마 살짝 상승이 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엔비디아가 거의 뭐 3, 4년 동안은 1을 넘은 적이 없는데 최근 2024년도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숏의 베팅, 공매도로 치는 베팅하는 그 물량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발휘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막 쇼스키까지도 노려볼 만 하겠지. 근데 그거는 올라갔을 때 얘기고 지금 주가를 어떻게든 내리려는 분명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의심을 좀 해볼 때가 맞다. 그냥 무작정 꿈과 희망만을 가지고 끌고 갈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단기적인 저점 라인에서 보고 있는 라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대 구간 혹은 0.618 구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 저는 물량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분할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침착하게 봅시다.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침착하게 좀 지켜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굳이 조급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요. 조급할 필요가 없고, 제가 원하는 그런 자리가 올 때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정보들 공유할 거니까 절대 조급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제가 나스닥 시장은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새벽 시장에도 함께하고 앞으로 전략 그리고 목표가 함께 잡아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말에 시청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엔비디아라고 종목명만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면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단톡방에 다들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만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타점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너무 길어져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정보들, 내용들, 뭐 최근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막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풀면 너무나 길어지고 지루해져서 제가 나머지 좀 더 상세한 또는 기법에 대한 꿀통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까 제가 그 환율 말씀드렸죠. 뭐냐면 환율.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나 싶더니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장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병신이다 뭐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욕을 해서 죄송한데
진짜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장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넘어간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1달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5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1달러가 뭐 1,100원이라고 쳤어 봐.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1달러를 우리나라 시장에 들고 와도 이제는 옛날에는 1,100원어치 주식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1,500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기분이 좋은 거지. 물론 나중에 다시 환전해서 가져갈 때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 수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분명 매수를 할 법한 자리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왜 외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수상하게 여겨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자, 환율이 1,500원을 이거 환율 차트를 한번 띄워서 말씀드릴게요. 환율 차트를 좀 띄우고 하자. 환율 차트를 띄우고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높은 금액이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 대략 이 구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체감상 지금이 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막 엄청난 위기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그 이유는 아직 미국장이 살아 있잖아. 그냥 미국장은 좋은데 미국 경제는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서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IMF 때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융위기보다 IMF가 더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500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위기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킬 거예요. 이거 뭐 2008년도 경제 금융위기 막 언급하면서 엄청나게 막 떠들어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환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한국장을 매수를 해야 돼요? 이제 준비해야지. 저는 지금 이 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엔비디아 분석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장에 투자라든 국장에 투자라든 내가 수익률이 깡패 아니겠습니까? 수익률만 가져다 주면 나는 뭐 어디 투자는 상관없잖아. 결국 투자 상품이라는 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거지. 내가 뭐 어디 투자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앞으로 그때가 올 때 결국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더 변동성이 큰 시장이 저는 곧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엔비디아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그 설문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평단가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 설문지 링크 참여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까지 끝내고요. 제가 내일 장에 미국장 열릴 때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이런 흐름들 같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